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주제는 이 과불암을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공유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과불암물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말 너무 뜨겁고요. 또 연구 자료도 계속 좀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 관련된 기준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신 연구 기반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Environment International이라고 굉장히 저명 학술지입니다. 그게 논문 내기 어렵고요. 논문을 투고해도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이런 게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명 학술지고요. 이 보시면 2025년 6월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이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진은 일단 왜 어떤 연구를 했냐,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런 불임과 난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럼 저출산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애를 안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출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면 그 자료를 보면요, 실제 애를 너무 갖고 싶은데 난임이거나 불임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난임 환자가 한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제가 어떤 자료 봤을 때는 한 25만 명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를 갖고 싶은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25만 명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만 잘 치료가 돼도 나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도 지금 난임 불임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선진국 위주로요. 참고로 이미 그 남성 불임의 한 50% 정도는 이 정자 질 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최근에 중국에서는 어떤 게 화제가 됐었냐면요, 중국 남성들의 정액을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확실히 과거보다 정자 수도 줄어들고 농도도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서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연구진들은 이런 환경에 오염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환경 오염 물질인 이런 과불암물이 혹시나 정자질 저와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다이렉트로 연구를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뭐 동물 실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정액 있죠. 정액을 직접 채취해가지고 이 과불암물, 영어로 PFAS라고 하는데요. PFAS 종류가 너무 많아요. 4천 종이 넘는데 등록된 것만 4천 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고 분석을 그중에서 한 30종만 딱 선택해서 그게 얼마나 정액 내에 존재하는지 이걸 일단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런 오염돼 있다면 이게 이 과불암물이 정자수라든지 뭐 정제 운동성, 그다음에 정자 질과 혹시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단 충격적입니다. 일단 왜 충격적이냐면, 일단 우리 몸에서 노출된 건 우리가 뭐 흔하게 그동안 뭐 밝혀졌었는데 정액에서 관찰한 연구는 없었거든요. 근데 정액에서 실제로 과불암물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출되면 돌고 돌다가 정액까지 가더라 이거죠. 근데 과불암물 했더니 30종을 분석했더니 그중에서 11종이 유독 많이 나왔어요. 11개가 유독 많이 나오는데 무려 전체 50% 이상이 검출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이제 그 11개, 특정 11개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론 이 연구진은 30종만 실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사용되는 4,000종 가지고 다 분석을 했다면 결과는 조금 달랐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무튼 했더니 특히 11종 중에서 특히 4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4개를 색깔로 바꿔놨는데 이 4개가 보시는 것처럼 유독 좀 높은 농도로 관찰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적은 거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는데 이 빨간색으로 적은 거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또 충격적 연구를 발표하냐면, 이 과불암을 여러 개 이제 노출돼 있었는데 남성들이 그중에 특정 3개, 이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 녹색 체크해놓은 과불암물들은 실제 정자의 운동성 저하에 영향을 주더라. 이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특히 이 앞에 두 개는 좀 생소하실 텐데, 이 PFOA는 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관리하거든요. 근데 약간 생소한 이 2개가 정자 운동성 저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이 연구진이 최초로 밝혀내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혼합 노출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염물질에 하나만 노출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러 개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건데,
그래서 복합 독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복합 독성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독성 안전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다 단일 독성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것만 해도 밝히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단일 독성으로 실험한 결과 가지고 이 정도 농도는 우리가 노출돼도 괜찮아요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사실은 복합 독성을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근데 실제로 그 과불합물을 혼합 노출된 경우를 보니까 실제로 혼합 노출됐을 때 이런 정자 운동성 저하가 확실하게 나타나더라. 복합 독성 연구 결과를 명확히 밝혀낸 거죠. 특히 이 세 가지가 약간 앞에 건 두 개는 좀 생소하죠. PFOA는 그래도 좀 약간 낯익어도요. 아무튼 이 생소한 두 가지도 이런 특히 기여를 많이 한다라는 거를 이 연구진이 최초로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안타깝게도 그 4,000종이 넘는 과불합물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딱 두 가지 PFOS, PFOA라고 하는 이 특정 두 가지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찾아보시면 뭐 식약처에서 이런 거 나온 자료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들 몸속에서 과불합물이 검출되는 건 맞지만 현재까지 노출된 정도는 안심하셔도 된다. 안전치를 넘어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훈훈하게 발표하고 있는데 앞서 보셨잖아요. 우리가 전혀 관리 감독도 안 하는 또 다른 과불합물들이 지금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또 충격적이게도 이런 정자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걸 밝혀졌고요. 뭐 지금 정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연구 결과가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장기 무월경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제 결과 쏟아질 겁니다. 뭐 간이든 암이든 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든 정말 다양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뭐 치매뿐만 아니라 다 하나씩 연구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후회하면 안 되겠죠. 제가 분명히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2025년에는 우리나라 달랑 이 두 가지만 관리하고 있지만 2035년으로 우리가 약간 우리가 뭔가 타임머신 타고 간다 가정해 보면 그때 우리가 2025년을 바라보게 되면 대한민국 왜 이렇게 그때 이렇게 관대했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2035년 되면 그때까지 또 수많은 독성 결과들 쌓이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면 분명히 정부에서 이런 안전기준치를 또 바꿀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안타깝게도 이 수산물입니다. 우리가 과불합물에 많이 노출되는 경로는 식품이에요. 이건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그럼 식품 중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게 오염도가 높은 게 바로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은 잘못이 없어요. 어업 관계자분도 잘못은 없죠. 그분들이 바다에 탄 건 아닙니다.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가 오염돼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소비한다는 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장 폐수를 통해서 계속 강과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류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쌓여요, 어류 몸에. 그게 또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고 결국 우리가 그걸 먹게 되면 고농도로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빠집니다. 여기저기 머물다가 오늘 보셨잖아요. 정액에까지 머물더라. 정액까지 침투하더라. 이런까지 현재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수산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많이 먹는 거는 별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좋아하지만 가끔씩 먹는 별미입니다. 이 수산물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산물 너무 과한 섭취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정액 내에 과불합물이 노출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자 운동성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초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해 드렸고요. 아무튼 이 연구 결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제 수많은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올 거니까요. 미리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채널을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